11번 이몰의 아세트산이 연소할 때, 연소는 산소랑 만나는 거죠. 자, 이산화탄소를 몇 몰 발생시키는지입니다. 자, 화학 반응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화학 반응식 O2랑 만나서 CO2랑 H2O 만나는 거 완성이 되면 이 2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앞에 개수를 2로 바꿔주세요. 그럼 2, 4, 4, 4가 됩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CO2 4몰이 되겠습니다. 자, 기준이 2몰이라는 거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문제를 꼼꼼하게 읽으셔야 하고요. 12번 다음 위험물이 연소할 때 화학 반응식을 쓰는 건데요. 전부 다 반응물에다가 산소를 추가해주면 됩니다. 디에틸에테르의 분자식 그리고 O2를 추가해주면 CO2랑 H2O가 생기고 반응식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이런 미정계수법은 해설을 보시는 것보다 일단 이것만 보고 개수를 구해보시고 실제 개수가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고요. 이양화탄소도 일단 이렇게 써보시고 이걸 통해서 이 미정계수법이 나오는지 해보시고요. 메틸에틸 케톤도 마찬가지로 메틸 에틸 케톤이죠. 케톤은 CO를 의미합니다. 양쪽에 알킬기가 있는 CO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것과 산소가 만났을 때 생성되는 것. 이렇게 해서 화학 반응식을 완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가나다가 됩니다. 미정계수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한 문제 화학 반응식을 여러 개 출제하게 되면 여기에서 시간도 많이 쓰게 되고 또 잘못 좀 실수하게 되면은 미정계수법을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정계수법은 항상 잘 됐는지 풀어보고도 또 풀어보시고 또 풀어보시고 그래서 이 숫자 하나 실수로 전체가 오답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13번 제2류 위험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원자량이 24래요. 원자량 24라는 건 원자 번호가 12번이라는 거겠죠. 자, 원자 번호 12번은 Mg입니다. 은백색의 광택에 나는 가벼운 금속. 가벼운 금속이 몇 개가 있는데 칼륨, 나트륨과 같은 1조 건소 그리고 2조 건소인 마그네슘도 가벼운 금속에 해당합니다. 산과 작용해서 수소 발생하는 것은 모든 금속의 공통적인 특징이죠. 위험물의 품명을 쓰시오. 자, 24인 것은 마그네슘, 품명이 마그네슘입니다. 위험물이 염산과 반응했을 때 마그네슘이 산과 반응하면 수소를 발생한다고 되어 있네요. 자, Mg가 Cl과 만나는데 이때 2가 붙는 이유는 Mg가 이가 양이온이고 Cl이 마이너스라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기 때문에 MgCl2가 됩니다. 자, 미정계수법 통해서 이렇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14번 제3류 위험물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정 수량이 300kg입니다. 그러면 3, 금, 수, 인, 탄 중에 하나겠죠. 근데 물과 반응했을 때 인화수소를 발생하려면 인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CA3P2라는 인화칼슘이 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명칭을 인화칼슘 CA3P2로 써주시면 되겠고 인화칼슘 한글로 인화칼슘이라고 써주시면 되겠고 이거를 물과 반응했을 때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응식을 쓰시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15번 위험물이 연소할 때 화학 반응식을 쓰는데요. 연소하는 것은 O2랑 반응하는 거. 그래서 S가 O2랑 만났을 때 SO2가 된다. 이것도 미정계수법 하면 111로 나오지만 워낙에 간단한 식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쓰셔도 상관없고요. 3황아리는 인이 4개. 황이 3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O2랑 만났을 때 이렇게 되고 미정계수법으로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과 산소가 만날 때는 알루미늄이 3 플러스 왼쪽에서 세 번째 원소고요. O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해서 Al2O3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를 구하면 4, 3, 2가 돼서 결국 반응식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16번 분말소화약제의 화학식을 쓰시오. 자, 분말소화약제의 화학식은 탄산수소 나트륨, 탄산수 칼륨, 인산암모늄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데 화학식뿐만 아니라 분해식도 알고 계셔야 되죠. 분해식이 이렇게 되는데 특히 1종과 2종은 앞에 개수 2가 붙는다는 거, 3종은 개수가 붙지 않는다는 거 그 구분해서 보시고 3종 분말소화약제의 경우에는 1차 분해 반응식인 NH3 플러스 H3PO4를 거치고 나서 이렇게 된다는 점도 연결지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7번에 다음 위험물의 각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되는 주의사항을 모두 쓰시오. 자, 마그네슘을 저장하는 경우에는요. 이류 위험물이 가연성 고체이기 때문에
불이 날 수 있어서 화기주의 그리고 물기 염금을 해야 되고요. 황리는 삼류위험물 중에 유일한 금수성이 아닌 물질이죠. 자연발화성 물질이기 때문에 화기염금, 공기접촉 엄금을 해야 됩니다. 아세톤은 사류위험물이니까 화기염금을 하고요. 과산화 벤조일, 오류위험물이라서 화기염금, 충격주의를 합니다. 육류위험물, 가염물 접촉주의를 하는데 만약에 문제가 주의사항 게시판을 무엇으로 해야 하는가? 주의사항 게시판을 무엇으로 해야 하는가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답을 쓰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주의사항을 쓰라고 하는지 아니면 주의사항 게시판을 쓰라고 하는지 문제를 잘 읽고 그거에 맞는 답을 쓰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주의사항이 물기 염금이 되기 때문에 소화 방법은 주수 금지를 하고 이런 것도 연결지어서 보시고 덮개를 뭘로 해야 되는지도 출제가 될 수 있겠죠. 다음 옥내 저장 탱크, 옥내 탱크 저장소 얘기하는 건데요. 메탄올을 저장하는 2개의 옥내 저장 탱크를 설치합니다. 자, 위쪽에서 봤을 때 탱크가 건물 안에 이렇게 있으면요. 탱크와 탱크 사이 거리, 탱크와 벽 사이 거리 모두 다 0.5m로 해야 됩니다. 자, 옥내 탱크 저장소의 거리는 항상 0.5입니다. 그래서 0.5m 이상, 여기도 0.5m 이상이 되는데 옥내 저장 탱크의 용량은 사료위험물의 40배를 했을 때 만약에 2만이 넘으면 2만으로 해줍니다. 메탄올의 경우에는 지정 수량이 400이라서 400에다가 40을 곱하면 16,000이 됩니다. 그래서 이 16,000이 2만을 넘지 않기 때문에 그냥 16,000이라고 쓸 수 있는데 만약에 지정 수량 1000리터짜리가 2개 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40을 곱하게 되겠죠. 이때 그러면 값이 4만이 됩니다. 그러면 4만을 쓰는 게 아니라 2만을 써줘야 돼요. 자, 기능사에서 이 정도의 난이도까지 나오지는 않겠지만 이 안에 있는 문구가 그런 뜻을 얘기한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19번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에서 다음 위험물과 혼재 가능한 위험물. 혼재라는 말이 나오면 4, 2, 3, 5, 2, 4, 6 하나로 불죠. 자, 혼재 가능한 위험물을 모두 쓰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빠뜨릴 수 있어서 실수가 많은 문제입니다. 3가지인지 4가지인지 3가지인데 2개만 쓰거나 3가지인데 4가지 쓰거나 이런 경우 실수로 오답 처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자, 1류 위험물의 경우에는 혼재 가능한 6류 위험물을 쓰는 거고요. 2류 위험물의 경우에는 2류랑 4류, 또 2류랑 5류가 가능하죠. 그래서 4류, 5류. 3류 위험물의 경우에는 4류랑 가능하니까 4류 위험물 이렇게 쓰는데 혼재 가능한 위험물이에요. 지금 문제는. 근데 혼재 불가능한 위험물을 쓰시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꼭 잘 읽어보셔야 합니다. 자, 20번에 산성의 세기가 작은 것에서 큰 순서로 보기에서 골라 번호를 쓰시오. 자, HClO3를 염소산이라고 하죠. 염소산을 기준으로 산소 하나가 많으면 과염소산이라고 합니다. 염소산을 기준으로 산소 하나가 적으면 아염소산이라고 하고요. 또 염소산보다 산소 2개가 적으면 차아염소산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산성의 세기가 작은 것에서 큰 순서는 차염소산이 가장 작고 과염소산이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각 분자에서 H가 빠졌을 때 산소의 개수가 많을수록 더 전자를 많이 끌어당겨서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서 산성이 커지게 됩니다. 산소가 1번은 하나고 아염소산은 2개고 염소산은 3개고 과염소산은 4개이기 때문에 이 산소의 개수가 많을수록 산성이 커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 2, 3, 4 이렇게 순서대로 답이 되겠습니다.